이번 강의는 챗GPT 펄을 이용해서 이번에 챗GPT 그 5도 났죠. 이게 옴니라는 단어의 약자죠. 5가 나왔죠. 5가 나왔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제가 생산성 최라는 커스텀 되어 있는 AI를 챗봇을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요 편집에 가보시면 얘는 이제 좀 특화시켜 놨어요. 여기 보시면 구성에 가면 데이터 분석 PDF 파일로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고딕체 집어넣어 가지고요. 한글 하도 그림 그리면 잘 되게끔 그다음 달리 쓸 수 있게끔 했고, 코드 인터프리터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 AI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여기다 돌릴 겁니다. 웹브라우저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분석을 조금 시켜서 파워 BI에서 이거를 어떻게 머신러닝을 할 것이냐,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첨부 파일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3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류는 우리 고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Y 값이 문자로 떨어질 때에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물론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답이 있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답이 없는 걸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Y 값이 문자로 나올 때 이때는 분류, 로스틱 회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기 분석이 있어요. Y 값이 숫자로 나올 때 회기죠.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요거는 X가 하나뿐이 없죠. X가 하나고 Y가 하나예요. Y는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하여튼 X가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단순 회기. 이렇게 해서 회기를 파워 BI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끔 AI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회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다 구조화돼 있죠. 열로 돼 있잖아요. 현장 가면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데이터셋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내 강의에 데이터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ERP에 구축이 돼 있어요. ERP에 구축이 돼 있으면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쿼리를 짤 수가 있느냐, 그게 없으면 데이터 분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니면 VLOOKUP 치거나 뭐 이런 작업들. 그래서 엑셀에 파워 쿼리를 이용하거나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서로 조인을 하거나 유니온 오를 하거나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열 피벗 해제를 통해서 구조를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AI를 돌릴 때 항상 그냥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냥 데이터셋 이렇게 열로 돼 있는 거 주니까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 될 것 같죠? 현장 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화가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왜 고도화가 이렇게 구조화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들은 다 빠져 있죠.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 여기도 SQL 서버에다가 제가 있는 거 이제 올려놨어요. 네, 올려놔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머신러닝 때릴 수 있게끔 다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데이터를 좀 긁어 와서 엑셀로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워 BI에 여기 클릭해서, 자,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회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회기를 보면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열기. 네, 그게 아까 보셨던 요 형태예요. 딱 요거 X 하나, Y 하나. 예, 머리글이 확률 변수예요. 여기에 변수입니다. 자, 얘가 X가 되겠고요. 네, 얘가 Y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한 행 한 행이 이제 X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얘를 나타내면 베타 제로, 이게 Y 절편에 어떻게 찍히느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 1, X, 그러니까 X가 여기에 되죠. 로트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Y 값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런데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은 방정식은 하나인데요.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은 미지수가 2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영원히 안 풀립니다. 이 수학으로 가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그 최적화를 하는 이게 뭐냐면 최소자승법이라 그래서 점의 길이에 제곱된 게 가장 작을 때를 우리는 그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그때 결정합니다. 이 베타 제로가 거기서 결정이 나요. 네, 그건 어떻게 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적화. 그래서 최적화라는 단어를 쓰고 머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 러닝이 나온 겁니다. 이건 공식으로 풀어봤자 안 나와요. 백날 넣어보세요. 여기 30 여기다 넣어보죠. 여기 y절편 없으니까 여기 30 여기다 넣어보세요. y값, x값이 30이에요. 그럼 73이 여기 나왔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나왔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요거 두 번째 열도 넣어보세요. 안 나와요. 베타 제로, 베타. 여기 20 됐을 때 5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풀리지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 다른 것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죠. 이거 리니어한 식입니다. 자, 얘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얘는 코드 한글화도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죠. 그렇죠? 예, 그럼 회귀 분석의 아파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을 회귀 개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회귀 개수. 자, 여기다가 이제 공식 머신러닝에서 최적화된 공식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되겠죠. 첨부 파일 회귀 근무 시간을 분석하여 회귀 개수와 그 다음에 최적화 공식을 최적화 공식이라 이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최적화 방정식을 산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그러니까 아래 제곱이라 그러는데 결정 개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 개수를 구해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저기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을 뒤져서 열을 다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근데 저 구조화 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파이썬으로 해주네요. 코드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출되어 있는 얘기들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x 넣고 이걸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결정개수 R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식이 맞을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97%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회귀는 요거 하나만 딱 나와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방정식이 여기 오죠. 제조 시간에 따라서 여기 y 베타 제로가 여기 나오고요. 얘가 베타 제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1.97이 이제 베타 1이 되겠죠. 예, 그럼 요 공식을 이제 파워 BI로 불러올 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엑셀 통합 문서. 자, 바탕화면에 회귀 근무 시간. 네, 표 설정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트 1이라는 게 나오죠. 예, 클릭을 해보면 열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 변환 가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넣는 거예요. 이제 구했으니까 97%만큼 맞게끔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예측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열 추가. 네, 그리고 엔터 치고, 네, 그리고 열 추가에 가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다가 하시거나 아니면 파워 피벗에 가서 세열 계산으로 하시면 되죠. 네, 근무 시간 예측. 자, 근무 시간 예측은 이제 아까 우리가 러닝 시켜놨던 거 얘죠. 그쵸? 예, 컨트롤 C. 예,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입니다. 컨트롤 V. 예, 로트 크기는 지우시고, 예, 여기다 곱하기도 지우시고, 예, 곱하기, 로트 크기는 여기 있죠. 얘가 이제 변수가 돼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행 한 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요거 x하고 y에 따라서 여기에 값이 들어오겠죠. 왜? 이미 베타 0하고 베타 1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식으로 결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얘가 예측식이 되는,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B, C 1, 2, 3을 숫자로, 꼭 숫자로 놔주셔야 돼. 숫자인데 1.2에서 10진수로 놔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예측된 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파일에 가서 예, 닫김이 적용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행렬을 먼저 꺼냅니다. 행렬을 꺼내면 얘가 X축, Y축을 나타내는 어떻게 되죠? 그 생각하는 기술이라 그랬죠. 행에다가 ID를 넣으세요. ID가 한 행씩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얘가 X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한 시기 되겠죠. 됐죠?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하고요.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여기 꺾은 선으로 그려볼까요? 예쁘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얘를 쭉 늘리면 하나는 예측이고요. 됐죠? 하나는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 한번 꺼내 볼게요. 근무 시간 여기잖아요. 여기죠. 예, 여기다가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번에 생산 계획에서 1번이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내려가게끔 되겠고요. 여기에 73이라는 로트 크기는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아직 시간이, 그러니까 로트 크기는 실장이 났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측 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야, 73 넣었을 때 예측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요. 꼭 저장하셔야 돼.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이제 73이라는 게 이렇게 와보면 110에서 예측된 값이 없죠. 그렇죠? 이제 111이 나올 겁니다. 홈에 가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값은 없어요. 그런데 예측 값은 153 나오잖아요. 153. 네, 153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153 나오죠? 예, 예측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153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값은 없어요. 왜? 예측한 거니까. 이게 회귀라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글이 X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정개수 R을 딱 잡아가지고 얘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됐고요. 자, 근데 이거를, 자,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이거를요, 파워 BI에서도 돼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것을 파워 BI도 됩니다. 파워 BI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 데이터 가져오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떤 테이블이냐면, 이 확률,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회귀 분석은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델링에 가시면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자, 테이블 이름은 회귀라고 하겠습니다. 회귀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테이블 이름입니다. 테이블로 클릭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S를 붙입니다. 이게 머리글이 다항도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테이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X가 붙으면 무조건 테이블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웹다운표 누르시고 테이블 이름은 근무 시간 예측이라는 요 테이블 코마 됐죠. 그리고 뭐를 묻냐, Y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Y 값. 그럼 X들이 여러 개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슬로프를 자동으로 구해주니까. 자,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엔터 치시고 그 탭을 몇 번 눌러서 안쪽에 들어가고 디귿자가로 열겠습니다. 디귿자 Y 값은 뭐예요? 로트 크기죠. 당연히 Y 값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마.
그리고 Shift하고 엔터 눌러서 이제 자, 또 탭도 몇 번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자가로 열어서 이제 X값. X값은 뭐죠? 제가 잘못했죠. 여기가 Y값이니까. 자, 디귿자가로 여시고, 제주 시간. 맞죠? 그리고 여기도 디귿자가로 여시고, 여기는 로트 크기. 그러면 여기 X값. 그리고 가로 닫으면, 이제 뭘 하냐면, 얘가 회기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그 테이블에, 아까 했던 아래 제곱서부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대로 다중회기도 적용이 돼요. 의미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여기 회기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죠. 테이블 볼 때는 이 밑으로 갑니다. 요 밑으로 테이블 보기라는 게 있죠. 여기 와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슬로프가 어떻게 됐어요? 1.87로 나오죠. 됐죠? 1.87. 그 다음에 인터셉트가, 그러니까 이게 절편이죠. 얘가 슬로프고, 슬로프 점인데 지금 하나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죠. 얘가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파워 BI에 와서 데이터 새로 고쳐볼게요. 홈에 가서 새로 고침. 그러면 1.966이 나오죠. 맞죠? 여기 보시면 1.966 나오잖아요. 1.9663, 그 다음 10.02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우리 파워 쿼리에 가서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파워 쿼리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오픈 AI에서 10.20이 맞죠? 1.9667이니까 얘는 반올림해서 1.96으로 만들어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엔진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챗GPT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연결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못 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인 연결을 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셋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근데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데이터 셋하고 직접적인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최종 버전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다. 그러면 이제 최종 버전이 걔하고 올려놓게 되면 이제 계속 연동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있어요. 리스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휴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 물려놔가지고 누군가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또 엑셀에도 돼요. 자, 엑셀에도 한번 볼까요? 자, 엑셀에 보시면 데이터 가시면 요 끝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회귀가 돼요. 여기 보면 회귀 분석이라고 있죠. 됐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Y축 누라 그래요. 그래서 Y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Y축이요. 쭉. 당겨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X축 누라 그러네요. X축. 여기 있는 ID는 넣으시면 안 돼요. ID는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P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X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표 사용했죠. 맨 위에 거 머리글 사용했잖아요. 출력 범위 와서 여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잔차도라는 게 있어요. 잔차도, 확률, 정규확률 분포. 이게 누적이에요. 누적.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를요, 누적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되게 돼 있어요. 100% 직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을 따르냐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잔차도도 마찬가지예요. 0을 기점으로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확률을, 아래 제곱을 그냥 대충 알아보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대충 알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얘를 제가 분석을 한번 아무 데나 놓고, 자,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얘가 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결정 개수 해가지고 몇이 나와요? 0.97 나오잖아요. 0.97. 파워 챗GPT도 0.97 나오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10.02하고 1.97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기 있고 잔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개수가 10점, 얘가 Y절편이고요. 로또 크기에 붙는 파라메타가 1.96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게 뭐 10% 20% 차이 나거나 여러 어떤 거에 의해서 관계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엑셀로도 얼마든지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한열을 또 넣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뭐냐면 다중이에요. 다중이 뭐냐면 X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봉 상승률을 보면 X가 여기 구분은 X가 아니죠. 이건 한행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PK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근무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겠죠. 1번 부서도 있고 2번, 3번 뭐 이렇게 나오겠죠. 1번하고 2번. 영업 1팀이냐 2팀이냐. 이거를 이제 숫자와 한 것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전문 지식은 5점서부터 리커처도 5점서부터 1점까지. 예, 잘했으면 5점, 못했으면. 그건 수행력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들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네요. 그 미지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미지수는 9개가 되죠. 절평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앞에 붙는 베타들의 크기가 다 틀려요. 그렇죠. 크기가 다 틀려요. 얘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크기가 다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그 작업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베타 제로가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크기가 같잖아요. 1서부터 5점까지 넣었으니까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 여기가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 시켜주는 방법을 또 찾았어요. Z값이죠? 그거 구하란 얘기예요. 그걸로 해서 머신러닝 때리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베타만 보더라도 어디가 큰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1서부터 5점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베타가 어느 게 클 것인지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상관분석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걸 상관분석해서 연봉 상승률하고 이 머리글의 베타 중에 어느 게 큰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베타가 아예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되죠. 뭐 보세요. 생활 태도나 여기 수행력이나 관리력도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X끼리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중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머신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엑셀로도 됩니다. 얘도 되고요. 다 돼요. 자, 그럼 일단 얘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챗GPT에다가 챗GPT를 이용하시는 거니까 여기 클릭하세요. 예, 클릭해서 저는 바탕화면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바탕화면 올려놓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회기 연봉 상승이라는 여기 넣었죠? 예,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주세요. 첨부 파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기 언더바 하시고 연봉 상승을 분석하여. 분석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열의 구조를 보라는 얘기죠. 우리 숫자인지 문자인지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조화 돼 있으니까 이 열은 숫자열이고 이 열은 문자열이고 숫자열이고 문자열이고 잘 분석해서 그리고 X는 뭐고 Y는 뭔지를 잘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구조를 스키마를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분석 후 됐죠? 그 다음에 연봉 상승에 따른 연봉 상승 그 다음에 자 머리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글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연봉 상승률을 Y로 하여 네, Y 값이 얘죠. 하여 회기 다중회기 분석 분석해줘. 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Y를 분석하여 뭐라면 상관 분석을 해줘.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먼저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건너뛰는 거죠. 왜 건너뛰냐면 회기 분석을 하면서 이 상관 분석까지 이게 해버려요. 얘가. 그러면서 머리글의 중요도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거는요, 뭐냐면 다중공속성까지 잡아내요. 이제 다중공속성이 나오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장을 모르면 다중공속성을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현장을 아셔야지만 통계 가지고는 안 돼요. 현장 경험이 없으면 다중공속 풀 수가 없습니다. 회기 분석을 해줘. 예, 그리고 우선 회기 개수와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예, 결정 개수를 구해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결정 개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결정 개수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공식도 써줄 거고,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막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한마디 계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회귀 분석의 결정 개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검색, 프롬프트를 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맥심은 아니고 초급은 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예전에는 자기가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전자계산기, 미니탭이라든가 SPSS 같은 걸 써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언어로 풀어서 얘가 나한테 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y 값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회귀 개수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쭉 분석을 해서 자, 연봉 상승을 종속 변수로 잡았네요. 맞죠? 여기 종속 변수가 다른 건 독립 변수가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준 거죠. 아, 얼마나 간편합니까? 거의 맞다는 거죠. 네, 저도 이거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봉 상승률이 Y 값이 되겠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죠? Y 절편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파라메타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게 1에서부터 5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온도, 압력, RPM이다. 그러면 온도하고 압력하고 RP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숫자가 어떤 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Z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에다가 뮤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표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낸 다음에 요것만 보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가장 큰 게 뭐죠? 자, 그만하네요. 여기 있네요. 공원도가 가장 크네요. 그렇죠? 이 공원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연봉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 다중공소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정식이 88%가 맞더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맞다는, 요 방정식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아래 제곱을 구해서 시뮬레이션 하신 거예요. 확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자, 클릭해서 다중공소성이니까 이 전문 지식하고 수행력이 서로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돼요? 필요 없는 항목은 빼버려야죠. 서베이 할 때. 왜 이렇게 서베이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검토해줘. 그러니까 앞에다가 하나 더 써주시는 거예요. 뭐라 쓰냐면 독립 변수를 분석하여, 맞죠? 독립 변수를 분석하여, 맞죠? 이렇게 X들이에요, 머리글이. 그래서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자, 엔터 치게 되면 이제 독립 분석을 해가지고 다중공수성, 멀티 코가 있느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VP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거의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매우 어려워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원도와 생활태도는 각각 다중공 문제가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보세요. 공원도하고 생활태도가 두 개가 거의 다중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항목을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를 빼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두 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높아지면 걔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높게 하고 하나는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베이의 잘못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 태도를 뺄 것이냐 공헌도를 뺄 것이냐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태도는 의미가 없다. 따라간다 그러면 공헌도만 넣고 다시 서베이 하자. 다음에는 공헌도를 빼겠다. 그럼 공헌도를 빼고 다시 그려줘. 그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공소성은 제가 얘기를 여기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가 나왔어요? 공식이 나왔잖아요. 공식이 나왔으니까 얘도 또 불러오면서 이 공식을 그대로 써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 BI로 여기 왔어요.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왔어요. 됐죠? 예, 그리고 얘는 적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면 엑셀 통합 문서. 예,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인데 연봉 상승에 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시트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나왔죠. 데이터 변환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봉 상승률 예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봉 예측. 예, 이렇게 하고요. 터치키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값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나오면 여기다가 한 열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측 열을. 그래서 열 추가해 가서 사용자 지정 열.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요. 근데 이것까지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애저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돼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상한값이 없어요. 캡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저걸 막 이용하다 보면 제가 이 유튜브에 이용하는 방법이 제가 써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은 하지 마세요. 공황 생깁니다. 몇 천만 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연봉 상승률 예측.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구한 공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얘 공식을. 그리고 얘는 88%가 맞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쓸만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한 거죠. 88%면. 컨트롤 C. 근데 사실은 여기에 생활 태도를 없애고 다시 하셔야 돼. 생활 태도를 없애고 다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네, 그리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이제 하나씩 고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봉사 X축은 여기 끝났죠. 여기 보시면 얘가 뭐죠? 얘가 Y절편이고요. 여기 전문 지식을 머리글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수행력도 머리글. 그럼 한 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행 집어넣으면 두 번째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자승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두 사람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을 싸웠지만 평생 하는데 그 가우스 선생이 댓글 다루면서 평생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가우스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응을 안 했죠. 여기 전문 지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서 지우고 곱하기 하시고 전문 지식 여기 있잖아요. 더블 클릭. 이렇게. 이게 뭐가 어려요? 수행력. 챗GPT가 너무나 고맙죠. 예, 그러니까 계산기 안 써도 되잖아요. 200만 원짜리 계산기 쓰면 뭐 합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관리력. 예, 그리고 관리력. 참. 자동으로 연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결하는 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거는 코딩하는 애들한테 맡겨야죠. 그렇죠. 우리 생성형 프라이빗하게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자, 잠시만요. 제가 뭐를 썼는지 깜빡 잊어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휘발성 메모리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수행력, 관리력, 그 다음에 공헌도. 수행력, 관리력, 공헌도. 공헌도네요. 네, 공헌도. 됐죠? 그 다음 근태. 네, 곱하기 근태. 네, 그 다음에 적극성. 곱하기 적극성. 그다음 마지막 생활 태도. 곱하기 생활 태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됐으면 이제 확인 누르면 됐죠? 네, 어디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제가 어디
계속해서 여기 제가 찾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가 그림 문자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가 다시 다 쳤습니다. 여기를 마이너스를. 예, 이게 그림 문자로 처리가 돼가지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영봉상승률이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1.2로 꼭 써주시고요. 예, 그러면 얘가 맞고 얘가 예측값들이죠. 얘가 실측값이고요. 얘가 예측값들입니다. 맞을 확률이 이 데이터로는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예, 그렇죠. 0.88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1이면 100% 맞는 거죠. 0.88 정도가 승승률을 맞고 있다라고. 네, 그럼 얘도 똑같겠죠. 여기 행렬 클릭하셔서요. X축 먼저 긋고요. ID입니다. ID 잡아서 9분이죠, 9분. 네, 9분을 잡아서 행에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실측값이죠. 연봉률을 값에다 넣고요. 얘가 이제 실제 된 값들이고요. 연봉 예측은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들이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얘를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제 해서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꺾은 선 이제 이런 값들이 쭉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X에 여기 가서 이제 내 값을 넣으면 돼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연봉 상승률 가서 여기다가 이제 201이라고 쓰면 되겠죠. 최용석이라고 써도 됩니다. 원래는 최용석인데 언어화 한 거죠. 201. 자, 그리고 제가 다 5점이에요. 부서는 1부서고요. 다 5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다 5점을 주겠어요. 그러면 연봉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아직. 그렇죠. 근무 태도로 봤을 때 내가 예측은 이렇게 한 거예요. 88%가 이 데이터로 맞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 데이터에 가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홈에 가서 여기 최근 새로 고침하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 ERP 서버에 들어가 있는 혹은 MES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예측을 하는 단계죠. 됐죠? 201에 보니까 79%가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측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모르죠. 이게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약 R의 제곱이 0.88이니까 결정개수가, 그 결정개수가 의미하는 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을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서 또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 모델링에 가시면 여기 테이블 있죠? 새 테이블. 회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AI 안 쓰고도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자, 회귀에 가서 회귀 테이블 2라고 하겠습니다. 2. 예, 됐죠? 이꼴. 자, 이꼴 치고. 근데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건 리스트 린하고 stx를 쓰셔야 돼. 그러면 먼저 테이블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 웹다운표를 누르면 여기 회귀 테이블이 안에 연봉 상승률 예측 테이블이죠. 예, 콤마. 네, 그리고 시프트하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 자, 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러면 테이블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y 값. 그럼 y 값은 머리 끓이니까 변수가 머리값이라 그랬죠. 상승률이죠. 예측은 내가 한 거고 상승률 크리. 네, 그리고 콤마. 네, 그리고 시프트하고 엔터. 예, 그 다음서부터는 X를 누르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X를 자, X 치고 먼저 공원도 콤마. 자, 또 디귿자가 주시고 바로바로 하세요. 네, 공원도.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올 때는 그냥 바로 치세요. 관리력. 네, 디귿자 콤마. 자, 또 디귿자가를 주시고 또 안 나오면 바로바로 치시면 됩니다. 근무부서. 네, 디귿자가를 주시고 콤마. 네, 디귿자가를 주시고 근태. 콤마. 그리고 디귿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태도. 네, 자, 디귿자로 닫고 콤마. 자,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수행력. 네, 그리고 디귿자가로 닫고 일반가로 닫으면 이제 얘네들이 X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적극성도 있네요. 브라질. 전문직도 있네요. 자, 그리고 디귿자로 치고, 예,
적극성, 네, 콤마, 그 다음에 디귿자를 하시고, 전문 지시, 네, 그리고 디귿자, 가로 닫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오탄한 것들은 이렇게 고치시면 돼. 안 보일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놨으니까 이렇게. 적극성이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X가 되고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테이블 이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귀 테이블 2라는 걸 만들었는데 슬로프 1, 2, 3, 4 해가지고 쭉 만들어져요. 1, 2, 3, 4 쭉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결정 개수까지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얘가 엔터입니다. 네, 그럼 여기 회귀 분석이 있으시고 데이터에 와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슬로프 1, 2, 3 쭉쭉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인터셉트.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절편. 네. 그리고 여기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에 대한 무슨 값들이 쭉 나오죠. 네, 쭉 나오시다 보면 여기가 determine, 여기가 84%가 나오네. 왜 그런지 아세요? X를 하나 넣어서 그렇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연봉 상승률에 가시면 얘를 내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하시고 저장 꼭 하시고 데이터 새로운 고침하시면 이제 끝나겠죠. 여기 와서 홈에 가서 새로 고침, 네, 새로 고침하시고 다시 연봉 상승률 가서 네, 여기 툭 클릭하시면 결정 개수 볼까요? 네, 여기 있죠. 결정 개수 determine, 네, coefficients. 네, 여기 보시면 0.88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절대값, 뭐 절대 오차,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결정 개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회귀 쪽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분류 쪽 풀어야 되겠죠. 그건 로지스틱 회귀라는 걸 하셔야 되고, 다른 말하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회귀를 알게 되면 로지스틱 회귀를 알게 돼요. 그거 연결점을 제가 시간이 나면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